안녕하세요. 아로마 테라피스트 전춘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아로마 테라피에 대한 정의부터 올바른 사용 방법, 각 에센셜 오일에 대한 특성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집, 학교, 사무실 또는 내가 머무는 공간에서 아로마 오일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제가 생활하는 대부분의 장소에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두고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을 많이 하는 날에는 시원하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페퍼민트 아로마 오일을 차의 방향제처럼 사용하고, 또 오늘처럼 발표가 있거나 면접이 있어서 긴장이 되거나 걱정이 될 때에는 행복의 에너지로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는 오렌지로 호흡을 합니다. 사용 방법은 주로 맥박이 뛰는 손목, 귀 뒤편 또는 옷깃에 살짝 뿌려두면 아로마 향이 은은하게 올라와서 자신감도 생기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제가 이렇게 생활 속의 아로마를 사용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는 향기 나는 일상을 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센셜 오일은 상온에서 액체 혹은 고체 상태에서 빠르게 기체로 변하는 아주 작은 유기분자입니다. 과학적 접근에서 보면 에센셜 오일은 휘발성 방향족 화합물입니다. 에센셜 오일은 향기 나는 식물의 꽃, 잎, 줄기, 뿌리, 열매, 껍질, 수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출한 휘발성 정류를 말합니다. 에센셜 오일은 고농축 천연 화합물들의 합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향기롭게 하기도 하고 환경적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를 합니다. 에센셜 오일은 유익한 성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씨앗과 열매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들은 식물의 모든 부분이 응축된 것으로 보고 독소 배출에 효과를 가집니다. 다음으로 식물의 잎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들은 광합성을 하며 각자 호흡하는 것처럼 사람의 호흡기 계통의 증상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항균력이 뛰어나 각종 감염이나 질환에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뿌리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들은 식물을 지탱하는 뿌리의 기능처럼 전체를 지탱해주고 정신력을 강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과일 껍질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들은 감귤 계열 또는 시트러스라고도 일컫는데요. 이들은 기분 좋은 향을 가지며 가라앉은 기분을 고조시키고 기분 전환을 해주며 우울한 감정들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체적으로는 향균 작용을 하여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대부분의 에센셜 오일들이 림프 순환을 촉진하여 독소 배출의 효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꽃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들은 꽃들이 수정 작용을 돕는 것처럼 생식기에 작용하거나 감정 또는 호르몬과 관련된 증상에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호르몬 관련 증상, 여성들에게 많이 사용을 되고요. 심리적인 증상 완화에 많이 사용됩니다. 수지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들은 방부 효과가 뛰어나고 고대부터 종교 행사에 사용되어 왔고,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부정적인 면들을 버리고 모든 것을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방부 효과와 더불어 피부 재생 능력과 정신력 강화의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들은 나무가 오랜 동안 어떤 역경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낸 것처럼 정신적으로 강인한 에너지를 주며 근교격을 강화하거나 강한 항균, 방부작용 등을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센셜 오일의 특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향성입니다. 에센셜 오일은 각각의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의 향을 흡입하면 후각을 자극해서 인간의 감성과 기억, 정신,
신체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에센셜 오일은 고농도입니다. 에센셜 오일은 고농도의 원액으로 피부에 직접 바르면 자극이 매우 강하므로 마사지와 목욕법 등에 사용하기 전에 캐리어 오일 또는 크림 베이스 등의 희석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지용성입니다. 에센셜 오일은 지용성이므로 캐리어 오일에 잘 섞이며 피부 적용 시 쉽게 인체에 흡수됩니다. 에센셜 오일은 약간의 친수성이 있지만 물에 용해되지 않고 물 표면에 잘 뜨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알코올 용해성입니다. 에센셜 오일은 알코올에 잘 용해됩니다. 알코올과 혼합하여 에센셜 오일의 양을 늘려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로마 테라피에는 순수한 에센셜 오일만 사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휘발성입니다. 에센셜 오일 입자는 공기보다 가벼워서 공기중으로 빨리 증발되며 그 휘발 속도는 에센셜 오일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뚜껑을 꼭 닫아두고 사용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끈적임이 없습니다. 오일이지만 기름기 같은 끈적임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촉감이 가볍습니다. 일곱 번째, 가연성입니다. 열과 가까운 곳에 두지 않고 반드시 어둡고 서늘한 곳에 오일병 마개를 단단히 닫아 보관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액체입니다. 대부분의 오일은 실온에서 액체 상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유기화합물입니다. 에센셜 오일은 유기화합물로서 빛, 온도, 공기, 시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 이제 에센셜 오일의 숨겨진 과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센셜 오일은 식물의 선모, 유포, 유도, 유실과 같은 이름을 가진 특별한 조직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들 조직은 식물에 따라 각각 다른 위치에 있는데 예를 들어 꿀풀과 식물은 잎의 표면에 있고 사냥과 식물은 줄기 속에 있으며 생강과 식물은 뿌리와 줄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항가의 강귤류는 과피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에센셜 오일의 기본적인 정의와 추출 부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에센셜 오일을 사용했을 때 신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센셜 오일의 흡수와 경로입니다. 에센셜 오일의 화학 구성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주는 이점이 각기 다릅니다. 어떤 에센셜 오일은 기분을 고무시켜주고 기운나게 하며 에너지를 전달해 주지만 어떤 에센셜 오일은 마음을 차분하고 안정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너무나 다양한 감정을 겪고 체험하는데 에센셜 오일은 이런 우리의 기분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에센셜 오일의 독특한 화학적 조성과 아로마 때문에 우리 뇌에서는 에센셜 오일에 따라 다양한 화학적 반응을 하게 되어 이것이 다양한 감정과 정서적 반응을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각은 아주 강력한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정을 쉽게 컨트롤하기 위해 에센셜 오일을 쓰는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이 후각기관을 통해 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 향기 분자가 코의 후각 수용체에 결합되면 후각 수용체에 활성화되고 전기적 신호를 보내어 이 신호로 후각신경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전달된 에센셜 오일 분자는 감각 수용체에서 대뇌까지 연결되어 인간의 감정과 기억, 정신, 신체 전반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후각세포의 성모는 점막에서 분비되는 점액의 얇은 층에 잠겨 있습니다.
이 성모들이 외부로부터 기체 상태의 아로마 오일 분자를 걸러서 감각 수용체로 보내고 대뇌까지 전달됩니다. 우리가 향을 맡을 때 향 분자가 비각내 후각신경을 자극하고 후각신경이 변연계에 신호를 보냅니다. 대뇌에 전달된 신호는 자율신경계, 뇌분비계, 면역계를 관장하는 뇌하수체로 전달되어 신체 활동을 조절하고 코를 통한 후 각 센서를 통해 향이 전달되어 정신적으로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후각을 통해 변연계까지 전달된 아로마 향기 분자가 어떠한 경로로 사람의 인체 호르몬과 배설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센셜 오일의 성분은 소량의 흡입과 주입을 통해 혈관에 흡수를 하게 됩니다. 향기 분자가 코를 통해 후각신경을 지나 대뇌 변연계를 지나서 시상하부, 뇌하수체를 지나게 되면 여기서 교감신경 체인 또는 자율신경계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교감신경을 지난 향기 분자는 우리 몸의 뇌분비 계통과 관련된 호르몬, 갑상선, 부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향기 분자가 뇌하수체를 지나 자율신경계와 결합을 하게 되면 모든 신체와 소화기관을 거쳐서 배설까지의 대사 경로를 지나게 됩니다. 이는 에센셜 오일 성분이 소량의 흡입과 주입만으로도 혈관에 흡수를 하고 그 성분은 중추신경계나 뇌분비 계통을 통해 정신 상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향을 맡을 수 없는 사람도 향을 인지하는 사람과 같은 양리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폐를 통한 흡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기 분자가 코를 통해 인두, 후두, 기관, 기관지, 세 기관지를 지나 폐포를 통해 가스를 교환합니다. 그 후에 전신 순환을 통해 땀, 피부, 소변, 대변, 호흡으로 배출이 됩니다. 일부 오일은 몸 안에 특정 기관이나 조직에 친화력이 있어 오일이 그 부분에 도달하면 특별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프랑킨센스 오일은 폐에, 로즈와 캐모마일은 여성 생식기관에, 베르가못 오일은 비뇨기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부는 인체를 외부의 유인인자로부터 보호하고 있으며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방대한 기관으로 에센셜 오일을 체외에서 체내로 흡수시켜주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에센셜 오일은 입자가 매우 미세하고 지방 물질에 쉽게 녹고 피부에서 분비하는 피지 성분에 쉽게 녹아서 피부 표피층을 쉽게 통과하여 진피층까지 도달합니다. 일부는 모공, 땀샘, 피지샘 등으로 또 일부는 피지막이나 피지 내부의 지질에 녹아드는 형태로 흡수되며 피부의 진피층에 있는 모세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온 에센셜 오일 성분은 혈액을 타고 온 몸으로 운반되어 조직이나 기관에 작용합니다. 에센셜 오일을 피부에 국소 도포하게 되면 건강해 보이는 피부결은 물론 피부 잡티나 결점 개선, 불필요한 분기를 제거하거나 자극을 받은 피부를 진정시켜 자연스럽게 피부가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으로 들어온 에센셜 오일은 몸 안을 돌아서 해독, 대사 과정을 거치고 소변이나 대변, 내쉬는 날숨, 땀 등의 형태로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또한 에센셜 오일 성분을 배출하는 것은 흡수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생활 속에 즐길 때에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땀을 내며 따뜻한 음료를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물을 마시는 것은 에센셜 오일의 순환과 배출뿐만 아니라 인체 대사를 통한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을 피부에 국소 도포할 때 주의사항은 에센셜 오일로 각각 다른 화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개인마다 피부 민감도와 피부 상태,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피부가 연한 부분, 예를 들어 겨드랑이 안쪽 등에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트러스 계열의 에센셜 오일은 햇볕의 자외선의 민감도를 가지는 관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가급적 맨살에 바르지 말고 만약 바르셨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꼭 함께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에센셜 오일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캐리어 오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맞춰보세요. 우리 몸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후각 수용체는 총 몇 개일까요? 과연 코밖에 없을까요? 정답은 무려 약 150에서 200여 종의 후각 수용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후각이 코 이외의 피부, 근육, 배, 신장, 심지어는 고환, 전립선 등 온몸에 퍼져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향기 분자가 피부에 후각 수용체로 흡수가 되면 에센셜 오일 분자와 결합하여 세포에 도움을 주고 근육 후각 수용체로 결합이 되면 근육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폐는 독성 물질을 감지해 기도 수축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신장은 대사 기능과 혈압을 조절해 주며 고환은 정자를 미수정하여 난자로 인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전립선은 에센셜 오일 분자와 결합하여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에센셜 오일 사용의 목적과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증진을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기분이 우울하거나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또는 누군가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오렌지, 자스민을 추천합니다. 둘째는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처럼 바이러스가 노출된 생활 속에서는 호흡기 보호와 면역력을 키워줄 수 있는 유칼립투스, 티트리, 시나몬, 페퍼민트 오일을 추천합니다. 셋째는 미용을 위한 뷰티 케어입니다.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잡아주고 수렴 작용을 도와주는 제라늄, 일랑일랑 등을 추천합니다. 넷째는 음식의 풍미를 증진해 줍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과 향의 풍미를 더 증진시켜주는 로즈마리와 오레가노를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는 소화 기능의 장애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원활한 소화를 위해서 페퍼민트와 진저, 블랙페퍼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에센셜 오일의 장점입니다. 건강 측면에서 에센셜 오일이 면역 체계에 도움을 주며 소화, 숙면, 유도, 건강한 피부, 입속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상쾌한 공기를 위해 아로마 디퓨저 사용을 추천합니다.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진정, 동기부여, 산뜻한 기분, 격려, 위로, 용서 등의 마음과 감정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센셜 오일을 즐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는 향을 맡는 아로마, 몸에 바르는 국소 도포, 먹는 섭취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로마 요법은 에센셜 오일의 향을 맡으면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거나 활력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몸에서 후각은 강력한 생리적, 정신적,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신체 기관입니다. 에센셜 오일은
후각신경을 통해 대뇌 변연계에 직접 연결되는 냄새 수용체에 빠르게 흡수됩니다. 대뇌 변연계란 냄새, 감정, 행동, 기억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뇌의 일부입니다. 에센셜 오일은 고유의 아로마를 통해 대뇌 변연계에 특별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일부 에센셜 오일은 기분을 상승시키거나 상쾌함을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오일은 마음을 편안히 하는 진정작용도 합니다. 에센셜 오일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휘발성 방향 화합물입니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화면과 같이 향기를 즐기는 방법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옷 위에 에센셜 오일을 뿌려 오래도록 기분 좋은 향을 느껴보세요. 스프레이에 물과 에센셜 오일을 섞어서 집안의 카페트, 가구 또는 린넨 등에 뿌려보세요. 에센셜 오일을 손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손바닥에 비빈 후 손을 코에 대고 향을 맡아보세요. 탈지면에 에센셜 오일을 묻혀서 차량의 환기구 등에 비치해 보세요. 뜨거운 샤워를 할 때 에센셜 오일을 샤워 부스박에 2~3방울을 떨어뜨리고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단, 물이 닿는 곳은 피하도록 합니다. 샤워하는 내내 기분 좋은 향을 느끼실 거예요. 빨래 건조 시 드라이어 시트에 에센셜 오일을 묻혀 깨끗하고 상쾌한 향을 더해 보세요. 이 밖에 모카솜에 에센셜 오일을 뿌리고 차에 통기구에 둡니다. 집에서 만든 바닥 세정제에 에센셜 오일 한두 방울을 넣습니다. 어떠세요? 아로마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들이 생활 곳곳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느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에센셜 오일을 처음 사용하시거나 한 번도 오일을 발라본 적이 없다면 오일을 바르면 어디에 좋은 거지?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에센셜 오일은 피부결 개선에 매우 효과적이며 향기로운 냄새와 함께 우리 기분을 차분하고 진정시켜주면서 몸에는 에너지를 줍니다. 또 오일을 바르면 우리 신체의 특정 부위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에센셜 오일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센셜 오일은 분자량이 낮고 기름에 녹기 때문에 피부에 쉽게 침투합니다. 일단 흡수된 에센셜 오일은 피부에 닿는 곳에 머무르게 되어 집중적인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은 매우 농도가 진해서 효과가 강력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바르는 것보다는 하루에 조금씩 나누어서 바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 정도 바르다가 그 후 점점 양을 늘리며 본인의 적정 사용량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센셜 오일을 국소적으로 바르는 경우 4시간에서 6시간마다 나눠서 발라주세요. 국소 도포 하실 때 안전한 사용이 중요한데요.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자극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센셜 오일마다 다 다른 화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개인마다 피부 민감도와 피부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국소 부위 사용할 때 에센셜 오일 권장량은 개인별 신체 사이즈, 나이, 피부 민감도,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특이한 피부상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에센셜 오일 사용 전에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해보신 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아로마 테라피 활용 분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상비약 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노인 요양원, 어린이 시설, 산후조리원, 병원 등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피부와 몸매 관리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통증 클리닉, 피부 마사지 샵,
헬스클럽 등에서도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센셜 오일의 특성입니다. 라벤더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좋은 향을 가지고 있는 꿀풀과의 허브입니다. 고대 이집트인과 로마인들은 라벤더를 목욕이나 휴식, 향수, 요리 등에 다양하게 사용했습니다. 라벤더의 어원은 라틴어 씻는다는 의미인 나바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라벤더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쓰임새가 다양해서 오일의 어머니라고도 부릅니다. 아로마 테라피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고 현대 아로마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화학자 르네 모리스 카테포세가 에센셜 오일을 연구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라벤더 오일이라는 아주 유명하죠. 라벤더 오일의 부드럽고 은은한 향기는 심신을 편안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활력과 좋은 기분을 가져다 주는 신선한 향으로 마음의 긴장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라벤더 오일을 사용하실 때에는 한두 방울을 베개에 묻혀 사용하거나 디퓨저로 발향을 합니다. 빵이나 과자를 만들 때 쇼랑을 첨가하면 맛과 향의 풍미가 더해집니다. 페퍼민트는 1753년 칼 린네우스에 의해 워터민트와 스피어민트를 접목시켜 개발된 새로운 육종으로 향기가 후추에 톡 쏘는 성질과 닮았다고 하여 페퍼민트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페퍼민트의 학명은 멘타 피페르타이며 미신을 뜻하는 그리스이며 유래되었습니다. 멘타로도 알려진 민테는 저승의 신 하데스의 아내이자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의 딸인 페르세폰의 여왕에 의해 달콤한 향의 바카풀로 변해버린 요정의 이름입니다. 특유의 상쾌한 향으로 입안을 개운하게 할 수 있어 치약과 추인금의 원료로도 많이 사용되는 페퍼민트는 기분을 시원하고 하고 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페퍼민트 오일을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무디나 단백질, 쉐이크, 민트 초코 등의 페퍼민트 오일을 첨가해서 섭취하면 소화에도 도움을 주고 신선한 향으로 활력을 주며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거리 운전할 때 페퍼민트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신선한 박하향이 메스꺼움과 멀미에 도움을 줍니다. 그 밖에도 피곤하거나 불안할 때, 집중이 되지 않을 때 페퍼민트 향을 맡는 것이 도움이 되고 목 뒤, 관자놀이에 페퍼민트 터치를 발라주면 불안한 감정과 주의력과 집중력에 도움이 됩니다. 레몬은 감귤류의 과일을 일으키는 아랍어의 라이문과 같은 페르시아어의 리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레몬은 히말리아가 원산지로 비교적 시원하고 기후의 변화가 없는 곳에서 잘 자랍니다. 이탈리아, 에스파냐, 미국의 캘리포니아 및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많이 재배하는데 지중해 연안에서 재배하는 것이 가장 품질이 좋습니다. 레몬 주스는 괴혈병 예방에 최고로 여겨져 영국 선박들은 법 규정에 따라 장기간 항해 시 반드시 충분한 레몬과 라임 주스를 실어야 했습니다. 레몬 오일은 의약품의 향을 위해 사용하거나 소독제, 식품, 비누, 세제, 향수 제조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라벤더와 함께 가장 인기 있는 에센셜 오일 중 하나인 레몬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차가운 물에 타서 마시면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을, 겨울철에는 따뜻한 차에 마시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리프레시하기에 좋습니다.
레몬은 디저트와 메인 요리의 맛과 풍미를 향상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레몬 오일은 분노나 과잉 행동, 과도하게 감정적인 상태에 도움이 됩니다. 레몬 향을 맡으면 마음이 상쾌하고 새로워지며 생각이 명료하게 도와줍니다. 레몬은 청소와 청결 유지에 도움을 주는데요.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스티커 접착제를 제거할 때 또는 후라이팬의 인덕션, 가스레인지 등의 기름때를 청소할 때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레몬 오일을 스킨케어에 주로 사용합니다. 레몬 오일을 넣은 클렌징 오일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고요. 잠자기 전 레몬 오일을 로션에 아니면 크림에 섞어서 바르면 화사해진 피부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레몬 오일을 사용할 때 주의하실 점은요. 광독성이 있는 오일이기 때문에 피부 사용 직후에는 직사광선이나 자외선을 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부를 자극할 수 있어서 낮은 농도로 사용을 권장합니다. 감귤류의 대표 과일은 오렌지는 높이가 4m에서 5m 정도인 상록성 소감목으로 잎은 긴 타원형이며 양끝이 뾰족합니다. 꽃은 흰색으로 향이 강한 것이 특징이며 열매의 과피는 두꺼우며 신맛과 단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부터 오렌지 나무는 많은 문화권에서 사랑과 결혼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오렌지는 십자군들이 전리품 중 하나로 유럽으로 가져갔고 영국에는 16세기에 전해졌습니다. 원산지인 중국에서는 민간요법으로 말린 오렌지 열매를 사용했습니다. 오렌지 오일을 사용할 때에는 공부나 지루한 일을 할 때 오렌지 오일의 향을 맡는 것이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됩니다. 오렌지는 따뜻한 기후에서 태양 광선을 받고 자라서 햇빛과 같이 마음을 밝고 따뜻하고 상쾌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데 도움을 주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며 우울감, 긴장, 스트레스에 도움을 줍니다. 오렌지 오일은 모노테르페인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세정과 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스킨케어, 헤어케어, 바디케어와 집안을 청소할 때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 밖에 과일 요리, 주스, 제과 제빵 등에 활용하면 신선한 향이 기분 좋은 풍미를 만들어냅니다. 오렌지 오일은 피부 고민 해결에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관광성이 있어서 바른 후에 최대 12시간 동안 직사광선이나 자외선을 피해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유칼립투스 글루블루스 나무잎은 호주 원주민들이 창상 부위에 주로 사용을 했고 호흡기에도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칼립투스 글루블루스의 원산지는 호주입니다. 상록수인 유칼립투스 나무는 자라면서 수분을 많이 흡수합니다. 나무는 최대 15m까지 성장하고 녹색의 잎은 얇고 길쭉한데요. 이 잎을 증기증류해서 에센셜 오일을 추출합니다. 유칼립투스 오일은 환절기에 목이 꽉 막혀서 힘들 때,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사용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칼립투스 오일을 정말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서 머리가 아플 때 유칼립투스 향을 맡으면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고 감정이 차분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요즘과 같이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프랑킨센스는 순수한 향이라고 불리며 고대부터 신에게 바치는 재래의식과 기도용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오일의 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오일의 119라고도 불리기도 하지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피부 노화를 막는 화장품, 훈증제, 재래의식용 향으로
고대 중국에서는 치료 등에 사용을 했습니다. 오만, 인도, 아프리카에서도 다양한 질병의 전통적인 치료제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기독교 성서에서 동방박사가 몰약, 황금과 함께 아기 예수의 선물을 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은 오일의 왕으로 불리며 호흡을 깊게 해주고 감정을 안정시키는 향으로 세계적으로 애용되는 향입니다. 오일의 왕 프랑킨센스를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프랑킨센스 오일은 마음을 집중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명상 시 바르거나 향을 맡으면 깊은 호흡을 도와줘 마음을 이완시켜 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과거와 관련된 집착과 분노, 강박관념에 사로잡혔을 때 신선함과 편안함을 느끼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우울증과 산후우울증에 도움을 주며 감정적으로 균형을 잡아주고 고양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주로 사용하는 화장품에 첨가해서 사용하면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7번째, 로즈 제라늄입니다. 제라늄은 제라늄 씨앗이 황새 부리를 닮았다 하여 황새라는 뜻의 그리스어 펠라루고늄에서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200여 종 이상의 제라늄 꽃이 있지만 소수만이 에센셜 오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노주 제라늄은 이집트가 원산지인 허브로 잎과 줄기에서 장미향이 나서 로즈 제라늄이라고 불리웁니다. 특히 고대 이집트에서는 제라늄 에센셜 오일로 피부를 아름답게 가꾸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하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에는 귀족들의 만찬 자리에 신선한 제라늄 잎이나 가지를 장식으로 많이 사용했으며 디저트, 케이크, 젤리, 차 등의 원료로 그 맛과 향을 즐겼습니다. 아름다운 장미향의 특성을 가진 노즈 제라늄은 기분을 고양시켜주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특유의 향으로 해충을 막아 자신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즈 제라늄은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려 향을 맡으면 달콤한 향기로 기분을 부드럽게 해주며 긍정적인 느낌을 선사합니다. 로즈 제라늄을 사용하시는 스킨미스트에 한두 방울 첨가해서 사용하거나 보습 크림에 첨가하면 피부를 아름답게 가꾸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노즈 제라늄을 라벤더, 티트리 오일과 함께 블렌딩해서 속옷에 떨어뜨려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로마 테라피는 단순한 대체요법의 차원을 넘어 현대인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호흡하고 적용하는 생활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미세먼지, 중금속, 매연, 코로나 바이러스 등은 많은 사람들의 호흡기 계통의 이슈가 되고 있고 아로마 테라피 연구 개발 분야도 활발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아이들과 관련된 신생아, 임산부 케어, 반려동물 관리, 헤어케어, 뷰티케어 산업 등이 대두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에센셜 오일은 작년 한 해 전 세계적인 시장 규모는 약 51억 달러이고 2024년이 되면 약 247억 달러로 성장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국은 내년 22년에 약 40조 시장을 전망하고 있죠. 그래서 에센셜 오일을 일컬어 많은 분들이 이것은 4차 산업혁명이다. 이것은 미래 직업군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도 저희 세대가 아닌 저희 자녀 세대가 주인공이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도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 늘 친구처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